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의 핵심만 읽어주는 토크IT의 세미남 고우성 PD입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면서 CCTV, 로봇 같은 엣지 디바이스도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챌린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전 랭귀지 모델, VLM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동작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관제 전문기업 라운피플의 이석중 대표와 함께 VLM을 라이트하면서도 스마트하게 만들어 엣지 AI 관제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VLM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수십억에서 거의 수백억 그렇죠. 개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꽤 괜찮은 VLM 모델들이 뭐 30B 이런 수준이면 약 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300억 개의 파라미터는 사실은 뭐 5090에 넣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작은 그래픽 램을 갖고 있는 엣지에다가 우겨 넣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가 메모리 대역폭. 그러니까 HBM을 쓸 수 없고 HBM을 쓰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큰 공간, 비교적 큰 공간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큰 대역폭,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LPDDR 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밴드위스도 낮고 전체적인 그 메모리 용량도 작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성능을 또 끄집어내야 되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보통 세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식 증류. 그래서 이제 모델 크기를 줄이는데 똑똑하게 현명하게 줄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모델에다가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학습 과정을 아주 좋은 그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학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큰 모델이 갖고 있는 좋은 그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지식 증류를 하게 되면은 모델 크기를 뭐 100분의 1로 줄이면서도 티처 모델의 어떤 좋은 성능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이즈는 줄이되 뭔가 좋은 DNA, 좋은 유전자는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티처 모델 수십 B의, 그러니까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티처 모델을 1B에서 한 3B 이내의 작은 모델로 이렇게 줄여주는데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생각하면은 여기서 고양이라고 판별했던 데이터하고 레이블을 그대로 가져다가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보통 하드 레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만. 그러면 스튜던트 모델을 그냥 처음부터 새로 학습시키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 티처 모델이 갖고 있었던 좋은 정보들을 이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DNA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여기서 정답지하고 그 다음에 정답지를 내기 전에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 그 확률 분포를 같이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스튜던트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 하드 레이블 하나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이거는 고양이다 라고 레이블을 달아주고 그거를 학습시키는 거가 하드 레이블입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 그림에다가 고양이라는 레이블도 주고 그 다음에 얘는 호랑이하고는 한 20% 닮았고 개하고는 5% 닮았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확률 분포를 같이 알려주게 되면은 단순하게 정답지 하나를 받는 거 대비 훨씬 더 학습 그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관관계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 레이블이라고 부르고 또 이거를 이쪽 그 전문 용어로는 이제 다크 날리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암묵지라고 부르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암묵지를 영어로 태시 날리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갖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기술이라든지 유명한 셰프들이 어떤 요리를 하는 기술, 말로만 갖고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배경에 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장에서 장인들이 소리만 듣고 이걸 판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암묵지, 보통 태신 날리지라고 부르고, 이런 AI 모델들이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분포, 이거를 이제 다크 날리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AI의 암묵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블하고 암묵지를 같이 갖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소프트 레이블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피처맵,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계통에서는 보통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아주 작은, 아주 컴프레스된
벡터 공간에다가 그쵸. 매핑을 시켜주는데 그런 이제 피처 맵들을 같이 학습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LLM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토큰들 간의 어떤 관계, 어텐션 맵이라는 거를 같이 이제 해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네. 단순히 정답만 갖고 학습하는 거 대비 훨씬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식 공유를 잘한다, 못한다, 뭐 그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예, 그거를 누가 하느냐에 누가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예,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쉽게만 했지만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논문이 진짜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오케이. 분야인 거고 특히나 이 엣지로 갈 때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큰 모델을 고객들한테 적은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작은 모델을 만들 때 그때는 자원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때 쓸 수 있는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 엣지로 오게 되면 모델 자체도 아니 그 자원 자체도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식 증명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네. 그래서 이쪽도 굉장한 내공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컴퓨팅 리소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양자화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연산을 해야지 성능이 최고로 나온다고 보면은 그거를 이제 엣지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연산할 수 있는 그 유닛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인티저 8비트 네네. 또는 뭐 4비트 이렇게 굉장히 낮은 비트를 가지고 연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날아가는 부분들이 성능에 영향을 최소로 미칠 수 있게 해주는 양자화 네.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NPU가 구조마다 아키텍처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되듯이 그런 NPU 아키텍처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맞춤형 가속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쓰려고 하는 NPU의 특징을 잘 알았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은 그 연산자 퓨전, 오퍼레이터 퓨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 렐루,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해서 네. 한 개의 커널로 만들어서 연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따로따로 연산하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I/O 트래픽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성능을 더 끌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개 연산한 것을 단일 커널로 해가지고 NPU 위에서 바로 돌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결과 나온 것들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쭉 흘러가면서 연산이 됨으로써 오케이. 그 I/O 쪽 뭐 이동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NPU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이제 GPU에서는 런타임에 이제 메모리를 할당도 하고 삭제도 하고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 자체도 버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는 이 특정 메모리 영역에 쓰인다라는 거를 컴파일 할 때 그냥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는 약간 비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그 뭐 이렇게 할당하고 삭제하고 이런 오퍼레이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메모리를 이용하는 부분이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게 쓰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이제 그 엣지 디바이스를 위해서 최적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조금 엣지를 약간 큰 거를 쓰면서 이런 바닥까지 들어가는 최적화 작업을 조금 줄이면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분들이 잘 트레이드 오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운피플은 사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엣지 AI 관제 전용 AI 박스인 오딘 엣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품 이름은 오딘 엣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무래도 AI 박스라는 이름이 이제 좀 상용화된 이름이라서 대명사죠, 저건.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은 실시간 이벤트 감지를 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본 바로는 VLM을 엣지에서 넣은 그런 솔루션들은 별로 못 봤는데 어쨌든 VLM을 저희가 넣습니다. 그래서 VLM 기반 맥락 감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연어 기반의 이벤트를 검색할 수 있고 이벤트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기존 인프라 그대로 둔 채로. 그게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를 바로 연결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MVR이라든지 VMS에다가 연결시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가능합니다. 라운피플의 생성형 AI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규 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해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